오늘은 잉글랜드 보빙턴에 있는 전차박물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빙턴 전차박물관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울이라는 기차역인데요. 런던에서 이 기차역으로 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첫 번째, 런던 워털루역에서 기차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런던에서 본머스까지 가는 버스를 탄 다음에 본머스에서 다시 울까지 가는 기차를 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싼 대신에 한 번에 가고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환승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지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행을 오면은 시간을 단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두 번째 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불한 값은 버스 왕복 45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부터 왕복으로 표를 끊는 것이 더 저렴하므로 크게 일정을 정해놓고 티켓을 뽑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 본머스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2시간 좀 넘게 걸렸습니다. 본머스에 도착하고 나면 버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 기차역이 있으므로 기차역에서 티켓을 뽑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시면 됩니다. 본머스에서 울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울 기차역에 도착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 깡촌이었습니다. 보빙턴 전차박물관까지는 걸어서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구글맵에 나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여기는 촌동네 느낌이 물씬 나는 곳이었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생각보다 좀 더운데 그냥 차도밖에 없으니까 마실 것을 사 먹을 곳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걷는데 힐링 되니까 참고 걸어볼만 한 거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중간에 말 목장도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중간중간 도로에 말똥이 있어서 잘 피해서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전차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판넬 넘어서 무슨 배기관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호다닥 표를 끊고 올라왔더니 퓨리 전차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좀 더 빨리 올 걸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오히려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원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조금이나마 운이 되었을까요?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퓨리 이벤트가 끝나고 다시 전차 박물관으로 돌아와서 탱크 스토리관의 첫 관문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의 탱크였습니다. 이때는 기관총과 철조망을 동반한 참호를 돌파하기 위해 발명된, 어떻게 보면 장갑차에 더 가까운 형태였으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탱크의 무장과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카드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시간순으로 전시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나치 제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독일의 2호 전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의 주력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탱크 마크 6B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얘는 차르 B1, 이게 러시아어로 짜르 하면은 이제 황제 이런 의미지만 러시아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로 차르라는 거는 탱크, 전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풀어 말하면은 B1 탱크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네요. 크루세이더 마크 3, 얘는 좀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탱크 탑3 안에 무조건 든다라고 생각하는 독일의 티거 전차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알죠. 100mm 장갑으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뚫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전차전에서는 양악하고 다녔다, 그런 전차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좀 간지나네요. 그 옆에는 3호 전차입니다. 좀 약간 4호 전차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허접하게 생겼다? 그러면 3호 전차죠. 그 뒤에는 이제 대전차포가 달린 견인포가 전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륜 전차가 또 있고요. 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대충 끝났나 봅니다. 판넬을 넘어가니 나오는 건 레오파르트 1입니다. 되게 까리하게 생겼죠. 디자인은 진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대전차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되게 크네요. 그 뒤에는 치프틴, 아주 내려다보는 저 포탄 모습이 되게 열받네요. 그 옆에는 알비스 스콜피온, 무슨 탱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구석탱이 있는 거는 소련의 T-62 탱크입니다. 이런 계란형 포탑은 다 소련 거죠. 사실 이런 류 탱크들 쭈루룩 나열해놓고 구분하라고 하면은 잘 못할 것 같긴 하네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는 완전 현대전차네요. 챌린저 2라고 하는데 챌린저 1은 좀 허접한데 2는 좀 까리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얘도 계란형 포탑인 걸 보니까 소련 거죠. T-72라고 합니다. 냉전시대 탱크죠. 탱크 스토리 전시장을 넘어가니 이제 좀 1차 세계대전 코너로 온 것 같네요. 여기는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장인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은 이제 군사 전략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기관총 같은 신식 무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갈려나가는데 위에선 그냥 꼬라박으라고 하는 일들이 반복돼가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나온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를 구현해 놓은 그런 곳이네요. 이런 곳에서 이제 포탄이 떨어질지, 뭐 적이 돌격해 올지, 혹은 이제 죽으러 가라는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로 매일매일 지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정신적으로 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뭐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전시장을 지나고 나서는 또다시 뭐 탱크 전시장이 나오네요. 얘는 셔먼, 많이 유명한 전차죠. 처음에 보고 왔던 퓨리도 얘에다가 이름을 붙인 녀석이니까요. 얘는 독일의 스터그 3, 그 옆에는 영국의 처칠 4, 그리고 얘는 독일의 야크트 판터. 생긴 것만 보면은 이제 했죠. 스터그 3, 야크트 판터. 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거북이처럼 생겨가지고. 그리고 얘는 소련의 T-34 탱크에 85mm 포를 단 T-3485입니다. 아마 이제 티거 상대하려고 개조한 탱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석탱이 있는 거는 센츄리온 초기 버전인 것 같네요. 되게 허접하게 생겼네요. 반대쪽 구석에 있는 건 야크트 티거입니다. 야크트 판터를 좀 더 위로 늘리고 좀 더 단단하게 바꾼 것 같은 이미지죠. 그 옆에 판넬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탱크라는 이름의 좀 정석 이미지인 티거2 통칭 킹 타이거가 있네요. 얘는 이제 워로탱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탱크일 것 같네요. 그 옆에 있는 2호 전차랑 크기를 좀 비교해 보시면은 좀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 이제 워로탱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플레이 히어 하니까 뭐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야 여기서 워로탱 시켜주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시켜주네요. 위에진? 하면서 저도 그냥 한판 해봤죠. 여기서 탱리드 육성하는 곳인가 보다 하면서 결과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빙턴 전차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워로탱 유저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온 것이지만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를 다 써야 돼요. 해외여행에서 하루라는 개념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 분들은 좀 굳이?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추천할 만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이제 퓨리 운전하는 모습도 봤고 내부 전시장에서 탱크뿐만 아니라 1차 대전의 참호 모습도 봤기 때문에 꽤 만족했습니다. 뭐 제가 살면서 언제 셔먼 보고 티거 보고 하겠습니까? 울이라는 시골 동네에 산책하는 기분도 느껴볼 수 있었고요. 이제 다시 기차역까지 걸어가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런던에서 북런던 그 숙소로 가는 버스 타고 이제 숙소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면 진짜 밤이 돼야 도착할 것 같아요. 진짜 하루를 다 써야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에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것 이제 감내해야겠죠. 전차박물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